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로회로 두 번째 시간으로 저항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와 병렬 연결했을 때 등가 저항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직렬 저항부터 보겠습니다. 이 저항회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기도 하고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 저항회로를 다루면서 회로 이론의 중요한 부분 이론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 기본을 잘 하셔야 나중에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전압 소스 V가 이제 있는데, 이 저항을 지나면서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압 강화가 차례대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이 전압에 걸린 이 전류가 흐르는 등가 저항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키르호프 볼티지 롤을 써서 루프를 이제 전압이 루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면, 소스 전압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이니까 이제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V는 RI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저항은 이렇게 묶이고요. 이 부분이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직렬 연결된 저항을 더해주면 등가 저항이 구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병렬 연결을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병렬로 저항이 3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소스 전압 V가 동일하게 걸려 있고, 이렇게 분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도선은 사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뭉쳐서 하나의 노드로 보면, 이 노드에서는 KCL, 키르호프 커런트 로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관계를 이용하면 또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KCL을 썼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전류가 분배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이니까 전압은 일정하고 R분의 V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R 이퀴벌런트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가 저항은 여기에 역수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등가 저항은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디바이더가 또 있죠. 말 그대로 전압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전류가 분배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먼저 볼티지 디비전부터 보겠습니다.
V토탈이라는 소스가 있고 저항이 3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I가 흐르면서 저 엘리먼트 3개를 지나가면서 전압 강화가 되고 그 소스의 전압을 다 소진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소스를 지나면서 충전이 돼서 계속 루프가 돌겠죠.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직렬 연결이니까 등가 저항은 요 3개의 저항을 더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요 등가 저항으로 V 토탈을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제 바뀌지가 않고요. 요 전압 강화된 양을 구하기 위해서 V는 RI 공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3개가 나오고 방금 구한 R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 V토탈을 쪼개서 갖는 비율을 요 저항의 B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의 합산된 값이 등가 저항이고 그 등가 저항분의 전류를 지나는 지점의 엘리먼트의 그 저항의 그 B가 그 B를 기준으로 소스의 전압이 이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은 전압 강화가 당연히 크겠죠. 자, 그러면 전류 분배는 또 어떻게 되냐 보면 이번에는 이제 병렬 연결된 경우에 여기 전류 소스가 하나 있고요. 저항 2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병렬이니까 전압은 이제 똑같고요. 여기서 전압이 2갈래로 이렇게 분지가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병렬의 등가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러면 전압은 등가 저항에다가 I 토탈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되고 I1은 R1분의 V니까 저 V 자리에 넣어주면 R1이 소거되면서 여기 남고 이번에는 R2가 소거되면서 이렇게 남아서 전류 분배는 이제 요 저항의 B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직렬 연결의 전압 분배와는 다르게 요 병렬 연결에서의 전류 분배는 요 저항의 B이긴 한데 그 2개가 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의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1이 더 저항이 크다 그러면 전류 입장에서는 저항이 작은 길을 택하겠죠. 더 많은 비중으로. 그래서 R1이 저항이 크면 요 R2 쪽으로 더 많이 전류가 갈 거고 R2가 만약에 크면 R1 쪽으로 많이 가고 그게 요 비례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요 상대방의 저항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에서는 요 볼테이지하고 커런트 분석하는 게 사실 단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이론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회로를 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꾸며진 회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항이 5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전압이 형성되는 걸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는 V1이 걸리고 또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V2가 걸린다고 하고 이렇게 V3가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부호야 나중에 결과에서 바뀌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이차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회로인데 우리가 회로에서는 두 가지죠. KVL, KCL을 써서 다 표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쓰면 이 노드에서 뭐 바깥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세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 왼쪽 길에는 V2하고 V1이 있으니까 V2에서 V1 뺀 만큼을 R2로 나눠서 전류가 나갈 거고 요 아래쪽으로는 R4가 있으니까 V2의 전이차로 해서 전류가 나가고요. 요 오른쪽으로는 R3 저항이 있고 여기서 V2 지점에서 이제 V3까지 나가네요. 이렇게 이런 식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KVL은 뭐 어떤 루프를 써도 되는데 여기 루프를 하나 보면 여기서 KVL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 전압 강화로 해서 그냥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VX가 되고 또 V3를 지나죠. 이게 한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V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들을 다 KCL, KV에 써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노드 볼티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커런트로 분석하는 방법은 없냐? 그러면 이제 메쉬 커런트 분석법이 이제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가 좋다기보다는 뭘 써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편한 기법을 이제 쓰면 되고 이 경우에는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저항이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내부에 루프가 하나, 둘 이렇게 있고 뭐 바깥쪽으로도 물론 루프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만 생각을 해보고 각각의 KVA를 해보면 왼쪽 거에서는 이제 VA 소스를 올라가서 전압 강화 R1으로 떨어지고 R3에는 I1도 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 I2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고 오른쪽 루프는 R3가 I2로 가지만 반대쪽에서 마이너스 I1이 있고요. 그 다음에 R2는 I2가 지나가고 VB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니까 더해져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고 미지수가 I1, I2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의 연립방정식 두 개니까 이제 여기서 I1, I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드 볼티지 어널리시스 혹은 메쉬 커런트 어널리시스 써서 얼마든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브닌 노튼 등가 회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먼저 태브닌 등가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단자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박스를 쳐보면 이 서킷은 이제 저항하고 이제 소스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뭐 캐패시터 인덕터 이런 회로 아직 안 봤으니까 소스, 볼티지 소스나 뭐 전류 소스,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요것만 이제 봤죠. 이런 서킷이면 요거를 이제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압 소스가 하나 있고 여기 태분의 등가 저항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저 박스를 그냥 퉁치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전압 소스 1개, 등가 저항 1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태분인 등가 회로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오픈 서킷의 볼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 서킷의 볼티지가 이제 태분의 등가로의 볼티지가 되고요. RT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를 도선으로 그냥 이어준다고 생각해서 숏 서킷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숏 서킷은 전류는 저 RT분의 VT가 되고 VT는 VOC가 되니 V 오픈 서킷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RT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숏서킷의 전류분의 오픈서킷의 볼티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보면 네, 이렇게 회로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쳐다봐야겠죠. 오픈서킷의 볼티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숏서킷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숏서킷부터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해서 숏서킷 전류를 흘리는다는 거는 전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 길은 안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전류가 오다가 요 노드에서 생각을 해보면 숏서킷에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저 저항 있는 길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 가겠죠. 그럼 요 R2 저항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은 ISC는 저 R1만 가지고 VS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도선을 연결하기 전에 아까 하려고 했던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VOC를 한번 구해보면 VOC라는 거는 볼티지 디바이더 컨셉으로 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 소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50, 50, 15 이렇게 하면은 5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정보를 가지고 RT는 ISC분의 VOC 이렇게 되니까 0.15분의 5 그래서 33.3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구한 결과에 따라서 VT는 5V가 되고요. RT는 33.3옴을 갖는 태분인 등가 회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턴 등가 회로는 이제 또 전압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번에 또 전류 입장에서 한번 봐야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전류 소스가 있고 이렇게 등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이제 경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숏서킷을 만들어주면 이때는 저 숏서킷 소스 전류가 숏서킷 전류랑 같죠. 왜냐하면 여기를 안 탈 거니까 이 전류가. 그러면 여기도 노턴 등가이로도 한번 보면, 노턴은 병렬로 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 등가 소스는 요 숏서킷의 이제 값이 그대로 와서 아까 요 숏서킷의 전류 0.15A가 여기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RT는 이 테브린 등가 회로에서 구한 RT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렬로 RT를 이렇게 넣어주면 전압 소스로 저항이랑 전압 소스를 직렬 연결해서 표현하면 테브린 등가회로, 전류 소스하고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노턴 등가회로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랑 인덕터를 앞으로 할 건데, 그때든 이제 저항회로가 복잡하게 있으면 그 부분만 해가지고 테브린 등가회로나 노턴 등가회로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 회로를 분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항회로 알아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